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0.44% 빠져서 2429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도 코스피 빠졌네요.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참 국내 증시는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. 좀처럼 올라오지를 못하는 국내 주식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미국 증시가 산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저번에 많이 빠졌었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거의 되돌린 것 같거든요. 지금 S&P 기준으로 보면 이때 12월 18일에 한번 폭락을 했었는데 그 폭락한 부분을 거의 3일 연속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다 되돌렸습니다. S&P 같은 경우 들어서 고점 대비 1%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다시 사상 최고가 근처 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나스닥도 고점 대비 한 1% 정도 이렇게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미국 증시는 참 강하네요. 역시 뭐 이 조정이 나올 때가 항상 매수 기회인 건가? 좀처럼 큰 조정은 나오지가 않고 저번에 이제 4.5% 정도 빠졌었던 건데 그게 또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. 24일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미국 장이 반만 열렸었거든요. 반장이라고 오후 1시까지만 거래를 했습니다. 그래서 뭐 거래량이나 이런 거는 많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제법 증시가 뜨거웠습니다. 테슬라가 7%가 올랐어요. 그래서 다시 460달러대까지 올라왔고요. 테슬라 사상 최고치가 한 470불 정도였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렇게 근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브로드컴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입니다. 브로드컴이 3% 올라오면서 거의 240불 가까이에서 마감을 했고요.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. 특히 24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 올랐어요. 이렇게 골고루 어,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참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24일 장은 정말 뭐 산타 랠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빅테크들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요. 금융주도 좋았고요. 그리고 오랜만에 이런 필수 소비재 쪽도 좋았습니다. 네. 월마트 같은 경우도 2.6% 이렇게 올라오면서 제법 상승률이 있었고요. 넷플릭스가 2%, 그리고 JP모건도 1.6%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참 뜨거운데 사실 근데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지금 특히 채권금리가 좀 우려스럽거든요. 지금 미국 10년물 채권금리가 4.6%가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사실 채권금리 이렇게 오르면 좀 주식시장에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권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너무 지금 강해가지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약간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채권금리가 이렇게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좀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저번에 낙폭을 다 되돌리기는 했지만은 또 마음 놓고 이렇게 사기에는 그런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채권금리 이렇게 높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지지는 않고 있고요. 거의 108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달러 인덱스가 높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원화가 좀 더 약세인 것 같아요. 달러 인덱스를 생각을 해도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466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더 약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가 빠진 것도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. 왜냐하면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거의 1.4% 이렇게 오르면서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다 반등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확실히 한국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.
어, 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뢰가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를 다시 세우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에요. 네, 지금 그나마 기대해 볼 만한 게 상법 개정이 되면 조금 이 무너진 신뢰가 회복되는 그런 첫걸음이 될 텐데 12월 달에는 뭐 이제 거의 올해가 다 가가지고 안 되는 것 같고 내년 1월 뭐 중순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어, 워낙에 이제 기존의 이제 대주주들이나 이런 어, 기득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참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이런 자본시장이 죽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참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달러 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워낙 약세죠. 네. 근데 국내에 달러가 그렇게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. 지금 이 이제 커런트 어카운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는 경상수지죠. 네, 경상수지라고 하는데 거의 월 뭐 100억 달러 정도 네, 그 정도가 지금 달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이거는 무역 수지도 여전히 우리는 흑자고요. 네, 지금 무역 수지를 봐도 거의 월에 한 50억 달러 정도 흑자죠. 거기다가 지금 뭐 소득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흑자기 때문에 거의 월 100억 달러, 연으로 보면 거의 1000억 달러 가까이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화가 약하다는 거는 그 이상이 지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려버렸죠. 네, 이렇게 계속해서 대주주가 주주 약탈을 해가는 이런 증시에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바보 같은 일이죠. 네.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미국 증시나 이런 다른 해외 증시 혹은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런 코인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원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이런 좀 심각성을 좀 알고 빨리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가 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네, 그런 지금 불안감이 있습니다. 오늘 근데 외국인이 장중 내내 거의 팔다가 한 천억 가까이 이렇게 팔았거든요. 그래도 장 막판에 다시 매수로 이렇게 돌았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뭐 이 가격에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막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미 팔 만큼 팔아가지고 확실히 좀 바닥권이기는 한데 참 그 답답한 그런 증시 상황입니다. 이렇게 계속 쭉 빠져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뭔가 어쨌든 변화가 좀 있어야지 다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은 달러원이 좋다 보니까 그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현대차가 조금씩은 그래도 올라오는 느낌이 있습니다. 현대차가 오늘 0.46% 상승을 했고요. 기아차는 2%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1% 정도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1.5%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. 그 정도만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.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빠졌고요. 네.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도 빠졌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섹터가 조선 섹터는 좋아요.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4%는 올랐고요. 현대중공업 9.5%가 올랐고요.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4%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조선주가 나홀로 좀 좋기는 한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한국조선해양 뭐 최근 저점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. 6만 원대 이때 코로나 때 저점인데 뭐 이때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데 이제 좀 가격적인 부담은 있습니다. PBR이 이제 1점 거의 5배가 넘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로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죠. 왜냐하면 15년 전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50만 원이 넘었던 그런 주가라서 글쎄요.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갈 수 있을까요? 여기서 2배 이상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, 아무래도 가치 지표로는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
지금 추정 PER 같은 경우도 17배 뭐 이 정도가 나와 있어서 싸다고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뭐 실적이 여기서 또 2배가 늘어나면 PER이 뭐 8배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뭐 그 정도로 실적 개선이 일어나면 뭐 충분히 더 갈 수가 있는데 글쎄요. 그 정도까지도 개선이 일어날지는 또 한 몇 년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기대가 커서 조선주가 어쨌든 모멘텀은 있는데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. 셀트리온도 1.5% 빠졌고요. 유한양행도 1% 이렇게 빠졌면서 거의 뭐 진짜 조선이랑 뭐 현대차 일부 뭐 이 정도 빼놓고는 대부분 다 빠져가지고 네. 그게 전체적인 장은 그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참 올해가 결국에는 이렇게 안 좋게 끝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뭐 이틀 정도 이제 거래일이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.5%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올해 뭐 최악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고요. 참, 이 같이 빠지면 그래도 덜 억울한데, 올해 글로벌 증시가 되게 좋았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, 이렇게 우리만 안 좋았던 적이 있나 이렇게 싶은데, 올해 보시면 S&P가 지금 26%가 넘게 올랐고요. 나스닥이 33%. 야, 니케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또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네요. 올해 니케이도 18%가 올랐고요. 네, 그 안 좋다던 중국, 네, 상해도 14%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대만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. 네, 대만도 보면 올해 지금 29%가 올라온 이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래서 뭐 참 올해 최악의 이런 국내 증시 상황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무너진 신뢰 좀 되찾는 그런 과정이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우리 증시도 뭐 반등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